뉴욕 증시가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 우려에 나스닥은 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아마존이 한인들도 즐겨 찾는 글렌데일에 오프라인 의류 매장을 개설합니다. 아마존의 의류업 도전에 한인 의류업계도 새로운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선로에 떠밀려 아시안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엔 아시안 남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남성에게 인종차별 욕설을 하고 밀친 30대 흑인 여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부스터샷이 실제로 중증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 효과가 90%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LA 아트쇼가 환경과 생태계 문제를 주제로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작가도 참여해 환경 문제를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LA 아트쇼에 올해도 많은 한인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이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하락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주가는 21% 넘게 폭락했습니다. 첫 소식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72% 폭락했고 다우지수는 1.30%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89%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무려 12%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1월 첫 14일 거래일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부진한 출발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투자가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오는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89.7%로 내다봤습니다.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발표도 매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주가는 21% 넘게 폭락했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불안한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매도세가 멈추려면 투자가들의 공포가 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3% 넘게 급락하며 36,00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추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7% 이상 폭락한 2,5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을 떠나며 일제히 폭락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유통업계의 공룡 아마존이 이번엔 오프라인 의류업에 뛰어듭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글렌델 아메리카나에 오프라인 매장이 입점하는데 한인 의류업계도 새로운 판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아마존 의류 매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글렌델시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아메리카나입니다. 3만 스퀘어피트나 되는 거의 소규모 백화점만한 매장에 아마존 로고가 나붙었습니다. 유통업계의 공룡 아마존의 첫 오프라인 의류점이 곧 입점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의류 등을 구입해온 쇼핑객들은 벌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자주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기존에 많이 쇼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랑 비교하면서 이제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살 것 같아요. 아마존은 이미 미국 내 전체 의류 판매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내 의류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Very happy because I live very near, so I will always come here because I'm ordering always by online. The most one, clothing, shoes, like this. 한인 의류업계는 아마존의 오프라인 진출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팔 건지 아니면은 위탁 판매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옷들은 판매 경로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포레벌 21 등 많은 의류 소매 체인이 사라진 판로를 아마존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홀세일 사이트를 봤을 때는 kind of good news죠. 왜냐하면 포레벌 21이 없어진 상태에서 베이직만 이렇게 캐리하고 진행을 직접 만드는데 패션 아이템들은 자기네들이 만들 그 셋업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 자바 같은 데다가 아마 오더를 하고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아마존의 오프라인 의류 판매 진출이 과연 한인 의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일명 스템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선 스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합니다. 또 현재 최장 18개월까지만 가능한 J1 교환학생 비자 소지 스템 학생들의 취업 기간을 3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스템 분야 유학생이 20%나 감소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자 발급 수 자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지하철 선로에 떠밀려 숨진 중국계 미셸 고 씨의 추모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이번엔 아시안 남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아시안 남성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퍼부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뉴욕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선로로 밀쳐져 숨진 아시안 여성 미셸 고. 이번 주 내내 혐오범죄로 희생된 미셸 고를 추모하는 물결이 뉴욕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타임스퀘어는 물론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미셸 고 추모 분위기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또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안 남성이 떠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23번가 지하철역에서 흑인 여성 한 명이 한 아시안 남성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를 밀친 겁니다. 20대로 알려진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용의자인 탄디카 라이트는 살인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가석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역에서 아시안계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아시안 단체 등에서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입원하는 것을 막는데 9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난해 12월부터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 효과가 90%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의 효과가 시간이 경과하면 약화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폭증하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조금씩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3,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높지만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보게 됐습니다. 보건국은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 아트쇼가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아트쇼의 테마는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디지털 아트와 현대미술로 표현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LA 아트쇼를 다녀왔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를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를 테마로 열리고 있는 2022년 LA 아트쇼입니다. 23개국 120여 갤러리가 참가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미술가들이 나섰습니다. Currently, the current affairs, we try to apply the current affair and current issues to our platform. So that's why we decided environmental issues because 이번 아트쇼에는 한인 갤러리 JNJ를 비롯해 AP 갤러리 그리고 아르떼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고의 어떤 현대 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하듯이 항상 이렇게 일상으로 작업을 하시는 김창하 작가님, 이렇게 우리가 대표 작품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출시된 한인 작품도 환경의 변화와 기후 문제를 한지로 표현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환경의 변화와 기후에 대해서 표현해준 작가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트쇼에서는 기쁨과 감사하는 좋은 기억을 캔버스에 옮긴 이양미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꽃 무궁화로 자연의 신비함을 보여주는 작품도 출품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함께 외국 작가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내셔널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트쇼 속의 또 하나의 아트쇼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샤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글씨체로 쓰여진 작품서부터 한 소녀의 모습을 대조적인 화법으로 나타낸 작품까지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어지는 기억과 떠오르는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전시회를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찾는 것은 어떨까요?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오늘 첫 번째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미일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께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먼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함께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며 북한 문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최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시사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두 정상은 대중국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의 기존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체에 이어 외교 경제장관 회의체도 신설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東シナ海、南シナ海、香港、新疆ウイグルを含む中国をめぐる諸課題や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について日米の緊密な連携で 미일 정상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올 상반기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화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북한과 관련해 더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말해 대북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와 가까운 괌의 기항에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비인 잠수함 내부를 공개하는가 하면 사령관이 잠수함 앞에서 이례적으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핵미사일 장착 전략 잠수함 오하이오급 네바다의 지난 15일 괌 도착 사실이 미 해군 보도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CNN은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20기를 탑재한다고 소개하며 미 해군이 핵 전략 잠수함의 괌 기항을 공개한 건 1980년대 이래 두 번째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은 극비인 네바다함 내부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네바다함 앞에 서서 두 개의 완전한 적이란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we must deter two peer adversaries at the same time, but in different manners. 앞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1일엔 텍사스에서 이륙한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동해까지 날아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핵 전략 잠수함, 전략 폭격기, ICBM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 2가지가 한꺼번에 한반도 가까이 동원된 겁니다. 현재 동아시아 바다에는 니미츠급 핵항모 3척과 항모에 버금가는 강습 상륙함 2척이 집결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가 위기로 치닫던 2017년 말보다 더 많은 미국 대형 전력들이 배치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90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다음 주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이 서면 답변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오늘 일본 규슈 동쪽 해상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조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8분 일본 규슈 오이타 남동쪽 75km 해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2.7도, 동경 132.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4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고 일본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자체 등급인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미야자키현에선 40대 남성이 집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돼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창문에 그 커튼이 있잖아요. 그 커튼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4-5번 정도 됐어요. 누워 있다가 그거 보고 지진이라는 걸 느꼈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랬죠. 부산에서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800여 건이나 접수됐고 전남 목포에서도 2건 정도의 약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등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황당한 사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브스 뉴스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선 도시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보다가 마트에 갇히고 옷 사러 갔다가 매장에 갇히고 대형 쇼핑몰이 갑자기 봉쇄돼 아이가 부모와 생이별하기도 합니다. 소개팅 나갔다가 상대방 집에 갇힌 경우도 있었죠. 코로나 검사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파트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전 주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합니다. 사람만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식당 의자부터 자전거까지 모조리 검사를 합니다. 한번 봉쇄령이 내려지면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달리고 싸우고 몸을 날리며 식량을 확보하고 사재기를 하느라 아이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산모가 유산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은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달에 열릴 베이징 올림픽 때문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거죠. 방역 당국은 건물을 봉쇄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이 공식 결정되는 제20차 당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지도부 재연장 이것과 관련해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있단 말이죠. 당중심 통치를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겁니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과 내일 남가주 일대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LA 카운티 산간 지역을 비롯한 밸리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한 바람으로 최고 시속 70마일의 돌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유지됩니다.
뉴욕의 한인 청년들이 아시아계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설립해 화제입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북쪽 랭캐스터 지역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24일까지 랭캐스터 지역이 매우 추워질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도 쉘터 등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로브몰과 아메리카나의 브랜드 쇼핑몰에서 음력 설을 맞아 신년맞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아시안 전통 분위기로 장식되며 블루리본 스시바앤그릴과 티파니 등 많은 음식점과 상점들이 할인과 무료 선물 증정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인 청년들이 아시아계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니퍼 이 씨는 지난 2020년 프린스턴대 재학 중에 크론병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으면서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적 시각으로 외로움을 느꼈다며 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계 친구들과 장애인 단체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건강보험 신청 기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했습니다.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건강보험 신청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둘루스시에서 주민들의 우편물 도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루스 우체국을 통과하는 우편물에서 수표와 기프트카드 같은 물품이 도난당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LA 총영사관이 다음 주부터 전자예약제 민원인 수를 축소합니다. 공간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